우리가 사우디와 싸워서 8강에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팀은 호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호주가 4대0 큰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났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꽤나 좋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오늘 3백을 쓰면서 좌우 윙백을 되게 높게 올렸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3톱 플러스 좌우 윙백까지 올라가서 경기장을 되게 넓게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토트넘이라던가 맨시티라던가 볼을 점유하는 팀들의 전략을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썼어요. 그리고 호주는 오히려 이 인도네시아의 볼을 점유하는 그런 플레이와 그리고 앞쪽에서 강한 압박, 이런 것에 호주가 오히려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실제로 전반전에 기록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볼 점유율도 거의 비슷하고요, 슈팅 횟수에서 인도네시아가 5번, 호주가 1번이었습니다. 전반전만 보면 기록을 봤을 때 호주보다 인도네시아가 잘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고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톱이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못 나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거예요. 윙백을 활용해서. 이런 플레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신태용 감독이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했던 패턴하고 약간 비슷하죠? 측면 공격수들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서 측면 넓게 쓰는, 그리고 뒤쪽에서 한국을 맡았을 때는 기성용이 막 패스를 뿌려줬다면, 인도네시아에는 3백 자원들이 다 귀화를 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3백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이 앞쪽으로 계속 패스를 뿌려줍니다. 중앙 지역의 선수를 묶어놓고 뒤에 있는 3백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공간 패스를 해주죠. 이 패스를 넣어주면서 호주의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조직력은 호주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발을 많이 맞추면서 조직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결정력이죠. 감독의 역할이 저런 이제 패턴 플레이,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팀의 운영,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줘도 마지막에 골을 넣는 건 선수가 하는 거고, 박스 안에서 결정 짓는 건 선수잖아요. 근데 이 결정을 인도네시아가 못 지었다. 아무래도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차이는 득점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건데, 호주가 그런 플레이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선발로 나왔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라빈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 2부에서 뜁니다. 이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하는 능력이 꽤나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의 발끝부터 득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보일, 이 보일도 스코틀랜드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오른쪽에서 잘 만들어주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전에 들어왔던 구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가장 그래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거든요. 오늘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도 결국엔 마지막에 득점을 해주고, 호주에는 그래도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이 맥커프라는 선수도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뛰거든요. 아까 그 라빈이랑 선수랑 똑같은 팀에서 뛰는, 지금 분데스리가 2부 1등 팀에서 뜁니다. 주전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측면 수비수를 확실히 묶어주고, 이때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근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호주 선수들의 제공권이 좋으니까 일단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매우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침투에 들어가는 라빈이 있었고, 이 침투에 들어가는 라빈한테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헤더, 골키퍼가 막았지만 흘러나오는 볼을 부상에서 복귀한 구딘이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스를 인도네시아는 살리지 못하고 호주는 살려냈기 때문에 오늘 4대0이라는 점차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8강에서 만날 때 이제 오늘 경기력만 보면 인도네시아가 경기력이 더 좋으니까 인도네시아보다 호주를 만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16강에서 이겨야 되겠지만 8강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당연히 호주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어쨌든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세트피스 한 방도 매우 이제 위협적이고, 제공권도 또 높고, 그리고 호주의 특징이 강팀하고 만날 때 더 잘해요. 그러니까 호주가 상대팀이 볼을 점유할 때 역습을 하는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라던가
아니면 뭐 덴마크라던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 잘했죠. 그러면서 이제 16강 간 거잖아요. 물론 이제 16강에서 떨어졌지만 그런 이제 스타일의 팀이기 때문에 호주가 아시안컵에서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오늘 경기도 4대 0이지만 경기력 안 좋고요. 조별리그에서도 뭐 인도 만났을 때, 시리아를 만났을 때, 우즈벡을 만났을 때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박스 안에서의 그런 역습 상황 이런 거를 잘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더 강팀하고 할 때 잘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랑 할 때는 아무래도 호주가 박스 안에서 버티다가 역습 한 방,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거를 이제 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호주를 상대로 8강전에 올라갔을 때 만만치 않은 팀에는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주의 약점은 뭐냐면 센터백들이 키가 큽니다. 피지컬이 좋아요. 대신에 민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골도 넣었던 수타라는 선수가 있죠. 이 수타가 레스터 시티에서 뛰잖아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에 속하거든요. 이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가 제공권 좋고 힘 좋고 민첩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만났을 때나 뭐 민첩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저 수타가 레스터시티 수비 라인에서 약점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카이롤스도 기본적으로 키가 큰데 느린 선수고, 이 선수 대신 나오는 선수가 버지스란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도 키가 큰데 느린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 팀의 약점을 노린다면, 8강전에 올라가서 이 팀의 약점을 노린다면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빠른 선수들, 손흥민, 황희찬, 앞쪽에서 뛰는 이재성, 정우영, 뭐 이강인의 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첩성에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후방에서 그냥 길게 볼을 차요. 그런데 앞쪽에서 인도네시아의 공격수들이 민첩하다 보니까 뛰어나가는데 이때 앞쪽에 있는 수타가 그냥 볼을 뒤로 넘깁니다. 뒤로 넘겼는데 이 떨어지는 볼을 달려가는 인도네시아 선수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이 옆에 있었던 롤스가 못 따라가요.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히만 봐도 신장 차이가 좀 나는데, 덩치 차이가 나는데 따라가는 스피드가 좀 딸리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흐른 볼을 인도네시아 선수가 거의 아깝게 이제 놓치긴 했지만 붙잡으면서 득점에 가까운 찬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분명히 수비 라인에 2명의 선수가 서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인도네시아의 선수가 안쪽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사유리라는 이제 작고 빠른 선수거든요. 사유리가 뛰어들어가는데 이 선수한테 그냥 찔러줘요. 찔러주는데 이 선수를 막아야 하는 롤스, 이 선수가 민첩성이나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놓칩니다. 심지어 수타랑 둘 다 놓치죠. 여기서도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손흥민이었다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장면이죠. 호주가 강팀이지만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경기를 못 보여주고 저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민첩성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8강전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조 1위를 했으면 올라갔을 때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란은 기술도 좋은데 피지컬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호주는 기술적인 능력은 부족하고 피지컬은 좋지만 민첩성은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8강에 올라갔을 때 호주를 상대하면 그래도 이란 같은 팀을 만나는 것보단 훨씬 더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8강전에 가야죠. 8강전에 가야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호주를 상대하냐 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2위를 하면서 안 좋아진 건 있어요. 매우 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호주가 오늘 경기를 했죠. 오늘 경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언제 경기를 하냐면 일정을 보면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합니다. 반면에 호주는 일요일 저녁에 했죠. 50시간 넘게 호주가 더 많이 쉬는 건데 우리가 31일 새벽에 경기를 하고 2월 3일 새벽에 경기합니다. 딱 3일 쉬거든요. 우리는 3일 만에 경기하는데 호주는 5일 뒤에 경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8강에 올라갔을 때, 물론 사우디를 이긴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지만 사우디를 이기고 올라갔을 때 호주와 만나게 되면 호주가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할 거다. 왜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금 일정이 짜여 있고, 그리고 호주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플레이들을 잘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호주는 까다로운 팀인데 우리가 우승하려면 뭐 만나야 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를 엄청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호주의 강점, 피지컬적인 부분, 반면에 단점, 민첩성이라던가 뭐 스피드, 투박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밀히 좀 관찰을 하고 8강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호주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뭐 16강에 올라간 것부터가 매우 큰 신태용 감독의 업적이긴 하지만 일단 인도네시아는 선수에 대한 그런 한계가 좀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신태용 감독은 이 팀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팀을 잘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월드컵 당시에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른 전술을 막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에서는 결과가 어쨌든 안 좋았는데, 오늘 신태용 감독의 축구를 보면요, 경기력적으로는 호주를 특히나 전반전엔 압도를 하니까, 야, 인도네시아로 호주를 압도하는 경기를 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신태용 감독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왜 극찬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